그래서 기존의 논술 방식은 뭐냐, 학습은 백인지식을 열심히 얘기합니다. 백인지식. 암기식으로 지식을 쌓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학생들 답안지가 90%가 거의 비슷합니다. 참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글의 구조와 표현법입니다. 글의 구조와 표현법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뭡니까, 개요문을 계속 쓰는 걸 계속 얘기한 게 이게 설계도거든요. 설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쓸 때 개요문부터 써놓고 글을 쓰는 것이지 그냥 머릿속으로 쓰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머릿속에 해갖고 글 쓰다가 막히면은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를 안 만들고 집 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개요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연스러운 표현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써야 되는 방식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타인의 생각과 관점을 학습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라는 게 별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선입견을요. 편협한 거죠. 타인의 관점들,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을 좀 연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와 사회, 사실은 뭐 내가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살라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사실 복잡한 게 없어요. 이 스님들처럼 칡뿌리 캐먹고 솔잎 따먹고 살면 게 제일 편해요. 돈 벌 필요도 없고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사회에서 살면은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 사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기적으로 양아치처럼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돼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나와가지고 양아치가 되는 경우죠. 진짜 양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질지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논술이라는 게 문법과 단어 위주의 첨삭입니다. 문장을 따듬어 주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글의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 본론 2에서 쓴 게 본론 1로 와야 돼. 이 문장이. 결론에 쓴 게 사실은 서론에 와야 되는 맞는 거야. 서론에 있는 게 이게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구조를 바꿔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들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조를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 누구도 대학 교수들이 학생보다 몇 프로,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30% 50% 실력이 차이 나는 교수도 거의 없어요. 학생들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교수들 수준이라는 게 대부분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10배 이상의 실력이 없으면 구조를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논리적 구조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의 목표는 이론을 좀 요약하려고 있습니다. 논술 이론을 가르치려고 하겠습니다. 아니, 논술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글 쓰려고 배우러 왔는데 왜 글 쓰는 이론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부할 때 그때 유학 가서 그 선생들이 저한테 이론을 가르쳐요. 아니, 나 글 쓰는 거 배우러 왔는데 아니, 글 필요 없다. 이론부터 배우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배워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라. 논술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국정원 논술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어쨌든 방법은 없습니다. 기출 문제가 도대체 뭐 나왔는지, 그러니까 국정원의 논술이 어떤 논제를 원하는지, 이걸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고민들이, 그게 논제입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은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술을 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뭡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없애야 되는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뭐 올해 AI에 대해서 기술을 도입해야 되지 말아야 돼요. AI 상강이라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최대 과제가 AI 상강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AI 하면 국민들이 등 떼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가?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뭐가 이상하게
몰락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며칠 전에도 지금 얘기하는 뭐 민노총에서 얘기한다고 어제가 우리가 얘기했으면 대통령 만나가지고 피지컬 AI하고 로봇이 도입되면은 그 노동자들 전부 다 집에 가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살아있을 때까지는 걱정 없습니다. 제가 100살까지 살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뭐 본인들이 해결할 문제고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뭐 로봇이 저를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 안 하면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은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출 예상 논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도 좀 습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들이 뭘 고민하고 국가 운영에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입니다. 첨삭을 좀 해야 됩니다. 첨삭.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장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틀을 바꾸는 첨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어 바꾸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제 혼자 열심히 들으면 제 실력만 좋아져요. 저는 이제 이미 실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좋아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밥벌어 먹고 사는데 더 이상 실력이 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줘야 돼요. 제 실력에 뭐 약간 좀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하지만은 일정 부분만 따라오시면은 대한민국에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 실력의 몇 프로라고 제가 금방 기다고 그럴까 봐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자기 분야에 최소한 10권의 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3,000권, 5,000권 이상 팔리는 책을 교보문고 내서 10권 이상 가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400권 이상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권만 내셔도 대한민국에서 상위 1% 교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토론식 수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틀을 깨는 창의적인 사고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상위 1%에 들어가시는 것이지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하위에서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들때다수 80%에 들어가서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한번 태어났으니까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는 이런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정원 논술을 가서 잘 써서 학기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최소한 여러분들 한 70년은 100살까지 70년을 더 사는 건 70년 저는 몇 년 안 남았지만 어쨌든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지금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20대에 잘 투자해 놓으면 앞으로 70년이 편합니다. 70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논술 시험은 뭐냐? 일단 논술이라는 게 알아야 됩니다.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나는 이민에 찬성한다. 이민에 반대한다.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민에 왜 찬성해? 왜 반대해? 이민 반대하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민자들 오면 전부 다 범죄자들 들어오고 있다. 미국에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범죄자가 몇 프로 되겠어요? 그 뭐 이민 온 사람만 마약하나요? 현지에 있는 놈들도 마약하지 않겠어요? 마약 잡아가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민 온 사람 비율이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학생들 그 비자 취소되는데 누가 마약하겠어요? 이민 온 사람들이 못 합니다. 근데 그 영주권이 있고 시민자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마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민은 이유입니다.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유와 근거. 자신의 목소리면 자신의 목소리.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던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끌고 와서 내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끌고 와서 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상천외한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20대가 뭘 찾아내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기대 안 해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거 주장하는 것들이 도대체 뭔지 정도는 알고 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걸 모아보라는 거죠. 모아서 그걸 내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입에 삼켰다가 뱉어내보라는 거예요. 뱉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논술이에요. 그게 논술. 자신의 주장을 뭡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돼야 되는 거, 자신의 표현법을 쓰라는 거고, 이유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되는 합리성과 타당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가 지금 개박살 나는 게 뭐예요? 뭐 사람들 들어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뜻인 거지. 이 사람 주장이 너무 엉뚱해. 너무 가장되거나 너무 논리가 비약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 시험은 뭐냐?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시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뭘 고민할까? 뭐 물론 양아치도 있어요. 대통령이 양아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대통령도 양아치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그 국가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우리 사회가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양극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많아요.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회가 뭐예요? 사람들을 이 어린 양들을 착하고 어린 양들을 저 풀밭이 있는 초원으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저기 저 초원 가는데 불구덩이에 있는데 그 양들이 초원에 저기 있다고 그래서 믿고 안 가는 거죠. 그럼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리적 사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 능력.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야 지금 힘들지만 막 허리띠 졸라매고 밥도 적게 먹고 저축하면서 투자도 마련해. 아씨 굶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지금 배부르고 내일 오늘 저녁 자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절반이 국민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축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설득해야 되는 거죠. 바람직한 미래사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솔직히 얘기하면은 성장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제는 10만 달러는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잘하면은 5만 달러 정도 갈 수는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아요. 국민들이 개처럼 열심히 뭐가 소처럼이래. 하여튼 열심히 죽기 살기 하루에 잠 안 자고 24시간 열심히 하고 주말 이게 주 7일 일해 가지고 해도 임금이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땅 파면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뭡니까? 꿈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은 가져야 되니까 그 사회를 어떻게든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전한 시민의식. 양아치는 안 돼야죠. 양아치. 우리 사회가 양아치가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양아치 너무 많은 거죠. 다른 사람 이익을 해치고 뒤통수 가서 뺏으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건전한 시민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합리적인 수준의 공직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돈 벌려고 공무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돈 못 벌어요. 돈 못 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데 큰 돈은 못 벌어요. 근데 돈 벌려면 가서 포장마차를 하든 노점상을 하든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요. 돈 벌려고 개발적으로 빨리 알아가지고 투기해가고 돈 벌겠다고 공무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공직관. 세상을 판단하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아까 얘기한 건 백그라운드 지식. 사람들의 심리. 그죠? 심리라든지 의사결정 구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보좌하는 기관. 간첩을 잡는 기관이 아니에요. 간첩은 작은 부분이 있는 거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간첩을 잡는 걸 뿐인 거죠. 간첩 잡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의 시각에서 대통령의 고민을 같이 하는 게 국가정보원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미약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국가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라고 정상적인 국가처럼 좀 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나라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국정원 논술 시험이다. 그럼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 쓸 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스카이캐슬이라고 사실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대한민국 텔레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TV 드라마도 안 보고 뭐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보고 있는데 스카이캐슬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뭐예요? 스카이캐슬에 본 사교육의 문제점을 논해라. 학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논해라. 이러면은 일단 뭐 공교육이나 사교육 같은 이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교육이라 알아야 되고 사회 발전, 양극화, 부의 대불림, 세습, 뭐 부라든지 권력 이런 게 세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걱정 안 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대치동에서 가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뭐 이게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 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갈 건 뭘 걱정해요.
옛날에는 그런 고민 안 하겠겠어요? 권력자들이 돈 맞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풀베팅 안 했겠어요?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인류 역사상 자녀가 부모만큼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은 그 DNA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네트워크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걸 저도 제 친구들 아주 뭐 많은 괜찮은 친구들 재벌도 있고 뭐 고위직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한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고착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공교육 불신 뭐 이런 거죠. 사실 저는 뭐 일단 학교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수는 없습니다. 학교 다 없애버리고 뭐 알아서 뭐 공부하든 말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공교육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생각을. 철학이 제일 중요한데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니 대통령이 사교육에 왜 관심을 가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교육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 갈등을요. 사회 갈등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등 안 일으키면 되거든요. 미국도 사교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갖고 우리 애는 대치동 학원 못 배우니까 너무 개 같은 공교육 개 같은 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해요. 받아들여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요. 우리 애는 내가 대치동 학원 못 보내서 내가 욕을 하고 이런 개 같은 공교육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자기들 알아서 살아요. 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 사회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갈등하죠. 왜 막 학원 가에 이렇게 받냐. 우리도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해결 안 되거든요. 갈등이 문제예요. 사회 갈등. 그리고 사회 국가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대통령 입장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입니다.